지금부터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방법. 이게 아주 중요한데, 어렵고 중요한데,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 우리가 이런 형태의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했었지. 이게 왜 무한급수라고 그러냐면, 시그마의 윗끝이 n인데, n이 무한히 커지기 때문에 결국은 무한급수이다. 이런 무한급수를 이렇게 정적분으로 쓰기를 정의했었지. 또, 이 무한급수가 어디에서 생기고 있느냐면, y는 fx라는 함수를 처음에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출발했지만,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그랬지.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을 때.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n개의 작은 소구간으로 나누었을 때, 각각의 가로 길이는, 한 칸의 가로 길이는 n분의 b-a. 이게 가로 길이를 뜻하는 이런 내용이었고, n분의 b-a. 또 세로 길이는 첫 번째 뭐 직사각형을 만들 때 튀어나오게 만들 수도 있고 밑으로 들어가게 만들 수도 있고, 또 지금 상황이라면 그래프가 증가하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잡으면 위로 튀어나오고 왼쪽에서 잡으면 안으로 들어가고, 만약에 감소함수라면 반대로 역전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할 때 무한급수를 만들어지는 과정이, 무한급수가 예를 들어 직사각형 넓이를 오른쪽에서 만든다고 치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가로 길이는 n분의 b-a, 가로 길이는. 그 다음에 세로 길이는 뭐가 돼? 세로 길이는 이 점에서 함수값이 세로 길이라고 보면 f의 a 플러스 n분의 b-a. 두 번째 거 세로 길이는 오른쪽에서 잡는다고 치면 이 점에서의 함수값 f의 a 플러스 n분의 b-a가 두 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n개 직사각형을 만들어서, 그럼 가로 곱하기 세로가 첫 번째 거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가 두 번째 거 넓이, 이런 식으로 해서 시그마로 고치면 이 상태를 만들 수가 있었고, 이게 바로 n개 직사각형의 넓이 합이었고, 그러면 오른쪽에서 잡을 수도 있지만 왼쪽에서 잡았을 때는 번호가 어떻게 바뀌어? 0부터 n-1로 바뀌었지. 그래서 실제로 시그마의 번호는 1부터 n까지거나 0부터 n-1까지이다. 그러면 이거를 리미트 씌워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이게 무한히 잘게 쪼개지기 때문에 결국은 면적을 나타낼 거다. 이걸 이제 정적분으로 정의했는데, 물론 그래프가 아래쪽에 있다면 정적분의 값은 마이너스가 될 거고, 왜냐하면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한 것이지 넓이를 정적분으로 정의한 건 아니지. 그래서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정의했다. 이게 앞에서 배웠던 정적분의 정의였지. 그러면 이 정도로 이제 다시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는 주제는 무한급수로 되어 있는 거를 정적분으로 고쳐서 계산할 수 있다. 그 고치는 방법에 관한 건데, 자, 여기 보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p,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지금 위식이랑 아래식은 이게 정적분의 정의니까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b-a 역할을 한 게 p겠지? b-a 역할을 한 게 p야. 근데 이게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걸 위에 거랑 항상 비교를 해서 이렇게 하기가 곤란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고치는 방법을 별도로 공부를 해두는데, 자, 지금부터 내가 설명하는 건 이해를 해보고 내가 간단하게 외우는 방법을 제시를 할 거야, 나중에. 자, 지금부터는 만나만 보면 돼, 일단. 고치는 방법 첫 번째.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기 위해서 첫 번째 방법은, 이게 정적분의 정의인데, 여러분들이 정적분의 정의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외워주면 되는데, 이걸 그렇다고 해서 확실하게 외워가지고 문제 나올 때마다 이 정적분의 정의랑 비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걸 고치는 방법을 연구해서 지금 이제 결과를 제시할 건데 어떻게 외울지 일단 고치는 방법을 봐봐.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만나를 봐. 우선 만나만 보면 돼. 우선 b-의 역할을 대신한 게 p야. b-a 이거 역할을 대신한 게 p이다. 근데 이 식 속에는 b라는 문자는 없지. b라는 문자가 없잖아 지금. 그렇다면 b의 역할을 대신한 게 a 플러스 p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현재 이 무한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쳤더니, 자,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p,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의 a 플러스 n분의 pk, 이걸 정적분으로 고치고자 한다.
고치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은 이 정의랑 비교를 해보니까 B-의 역할을 대신한 게 P이기 때문에 B의 역할을 대신한 거는 A 플러스 P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식을 고쳐주면 이 종족분의 정의에서 B 대신에 A 플러스 P를 대입하면 이걸 고쳤을 때 인테그럴 A에서 A 플러스 P까지 fx dx라고 쓸 수가 있다. 이렇게. 자, 이제 첫 번째 고치는 방법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종족분을 평이동을 해보면 이쪽에도 A가 들어있고 여기도 A가 들어있으니까 똑같이 A를 없애주기 위해서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고칠 거냐면 이거를 0으로 만들려면 A에서 A 플러스 P보다는 0부터 P가 더 계산하기 좋겠지. 즉 적분의 평이동이야. 이거를 A를 똑같이 없애기 위해서는 구간을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지.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이동을 해주면 이거를 0부터 P까지로 고칠 수 있겠지. 0부터 P까지. 우선은 만나만 봐. 내가 외우는 방법을 제시할 거야. 이거를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이동을 해주면 0부터 P까지로 고칠 수 있고 이거는 점의 이동이니까 X에다가 X축으로 마이너스 A 이동하면 그대로 마이너스 A를 적용을 했지만 이거는 식이니까 어떻게 된다 그랬어? 식이니까. 앞에서 평이동 배웠지? 여기다가 대입할 때는 X축으로 마이너스 A 이동하면 X에다가 X 플러스 A를 대입할 거지. 근데 여기다가 이제 X에다가 X 플러스 A를 대입할 건데 이거를 A 플러스 X라고 써도 잘못된 건 없지. 그죠? 일단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고치는 방법 두 번째. 자, 현재까지 결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자. 자, 세 번째 걸 만들기 위해서 현재까지 결과를 한번 한 단계 분석을 해보자. 고치는 방법은 세 가지를 알아두는데 물론 두 가지를 알아도 되기는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과 가는 사람들은 이것까지 꼭 알아둬야 되지만 어쨌든 이제 두 가지만 알아둬도 우선은 되기는데 근데 이제 세 가지 형태로 공부를 해보자고. 자, 이거를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걸 종족분의 정의랑 비교를 해서 뭐 B의 역할을 대신한 게 A 플러스 P라든가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실전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종족분의 정의랑 비교해도 되지만 그거보다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바람직하냐면 고치는 방법. 첫 번째로 고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라고 알아두느냐면 n분의 k의 곱해진수가 p인데 이게 n의 분자, n의 분자랑 일치한다 그런 얘기야. n분의 k의 곱해진수랑 n의 분자가 일치해야지 종족분으로 고칠 수가 있다. 이게 만약에 여기는 3인데 여기가 2라고 되어 있으면 고칠 수가 없지. 같게 만들어야 되겠지. 자, 내가 이제 실전적으로 외우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첫 번째 P가 일치하는 걸 확인한다. P라는 게 뭘 얘기하느냐면 사실은 B-A이기 때문에 델타 X인데 이게 일치하는가. 제일 먼저 확인한다. P가 일치하는가. N분의 K의 곱해진수와 N의 분자가 같은가. 이걸 제일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침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이걸 이렇게 고쳤잖아. 고침 결과를 분석해보면 A 플러스 N분의 PK가 F의 A 플러스 N분의 PK가 X로 바뀌었지. A 플러스 N분의 PK가 이 식이 X로 바뀌었는데 자, 바뀌는 과정에서 구간을 어떻게 고친다고 알아두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얘기하지 고치는 방법을 외워두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정의랑 항상 비교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고칠 때 어떻게 알아두는 게 효과적이냐면 자, 구간을 봐봐. A에서 A 플러스 P까지가 나왔는데 그럼 여기다 어떻게 기억을 하느냐면 K에다가 0을 대입해서 아래 끝이라고 생각을 하고 X로 고쳐진 식에다가 X로 고친 식에다가 K에다가 0 대입해서 아래 끝 K에다가 N 대입해서 위 끝 이렇게 알아두면 외우기도 쉽고 효과적이야 이게. 물론 이거는 편법이지 따지고 보면.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고치는 방법만을 설명할 때 제일 먼저 P가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유식이 X로 바뀌었는데 X로 바뀐 식에다가 K에다가 0 집어넣어서 아래 끝 K에다가 N 집어넣어서 위 끝. 우선은 이렇게 알아두란 말이야. 자, 여러분들이 고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고 무한급수를 종족분으로 고치는 방법은
한 3단계에 걸쳐서 공부를 해야 돼. 그 중에 지금 첫 단계에 해당되는 거야. 내가 이런 원리까지 뒤에 다시 설명이 될 거야. 그래서 일단은 K에다가 0 집어넣어서 아래 끝, K에다 N 집어넣어서 위 끝. 이렇게 일단 적용을 하고. 그럼 이게 실제로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어떤 함수를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하는데 K가 0이라는 거는 시작되는 지점을 뜻하는 거고 K가 N이라는 얘기는 끝나는 지점을 뜻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만 그냥 이해를 해서 이렇게 해서 고친다고 일단 알아두고. 자, 이제 좀 이따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고 우선은 이렇게 이제 공식을 외운다. 두 번째, 아까 내가 요거를 쓸 때도 x에다가 x 플러스 a를 쓰면 되지만 외우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a 플러스 x라고 하나 끼웠어. 응? 그러면 이 무한급수가 이렇게 정적분으로 고쳐졌는데 이번엔 뭐라고 이해를 하냐면 바뀐 결과를 잘 분석을 해봐. 뭐가 x로 바뀌었어? x로 바뀐 것이 n분의 pk가 x로 바뀐 거지. a는 그냥 내려왔고 n분의 pk가 x로 바뀐 거야. 그래서 지금 두 번째 걸 외울 때는 어떻게 이제 기억을 해두느냐면 여기서도 물론 여기다가 p라고 만들어 놔야 돼. 이렇게. 두 번째 거로 고치고자 할 때는 적분 구간을 0에서 p까지로 잡는 방법. 여기 처음에 배울 때 엄청 헷갈리는데 원래가. 그래서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 원래 모든 애들이 다 어려워하는 데고 적분 구간을 0에서 p까지로 잡는 방법. 어쨌든 고치는 방법들을 설명하는 것이지 원리대로만 따진다면 수학의 원리대로만 따진다면 정적분의 정의랑 비교를 해야 돼. 근데 언제 이걸 다 비교해서 하겠냐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꼭 알아두는 거야. 적분 구간을 0에서 p까지로 잡는 방법. 어떻게 알아두느냐면 바뀐 결과를 봤더니 n분의 pk가 x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n분의 p를 이 앞쪽에는 일부러 이걸 맞춰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n분의 1이라고 되어 있으면 p를 곱해서 n분의 p를 dx로 고쳤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적분 구간을 0에서 p까지 잡고자 할 때는 n분의 pk를 x로 n분의 p를 dx로 이렇게 고친다 그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제 이거는 뭐랑 구간은 뭐랑 똑같으냐면 x로 바뀐 식에다가 위에서 뭐라 그랬어? x로 바뀐 식에다가 k에다가 0 대입해서 아래 끝. k에다 0 대입하면 0이야. 또 k에다가 n 대입하면 p겠지? 이렇게 바꾼 거랑 결과가 마찬가지야. 근데 요거는 외울 때 이렇게 외우는 게 일반적이야. 적분 구간을 0에서 p까지로 잡는 방법은 n분의 pk를 x로 고치고 n분의 p를 dx로 고친다. 이렇게 외워두면 외우기 쉽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이제 실제로 고치는 방법에서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3번인데 2번의 경우랑 비교해서 내가 이제 뭐라고 고칠 거냐면 p를 특별하게 1이라고 잡아보자. p 값을 특별하게 1이라고 잡으면 적분 구간을 0에서 1까지로 잡는 방법. 사실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지. 적분 구간을 0에서 1까지로 잡고자 할 때는 자, p 대신에 1을 대입했다고 생각하면 돼. p 대신에.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것 중에 하나다 보니까 특별하게 p를 1로 취해서 특별하게 외우는 거야. 0에서 1까지로 잡을 때는 뭐라고 이제 기억을 하냐면 이 유식에서 p가 1이야. n분의 k를 x로 고치고 n분의 1을 dx로 고치면 된다. p를 1로 취했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그래서 지금 유틀에 맞춰가지고 이걸 고쳐보니까 이걸 고쳐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선은 대략 이렇게 들어두고 조금 이따 내가 이제 요거랑 비교해서 적용하는 연습을 할 거니까 그 문제를 풀 때 잘 봐. 자, 적분 구간을 0에서 1까지로 잡을 때는 n분의 k를 x로 고치고 n분의 1을 dx로 고친다.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적용을 해보자. 여기다가 적용을 하면 인테그랄 자세히 볼 필요도 없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딱 써놓고 n분의 k만 x로 고쳐. 그럼 뭐가 돼 여기? f의 a 플러스 px가 되겠지. 이렇게 고쳐두고 그 다음에 n분의 1만 dx로 고쳐. 그럼 p는 어차피 상수니까 리미트 앞으로 빠져나가도 되지. p는 앞으로 뽑아냈다고 치고 그럼 이쪽에는 n분의 1이 남아있으니까 n분의 1을 dx로 고친다.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외우는 방법이.
자, 그래서 이제 내가 고치는 방법, 외우는 방법을 제시하는 거야, 지금. 자, 세 가지를 지금 정리했는데,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연습할 건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외워. 첫 번째 방식으로 이렇게 고칠 때, 이때는 제일 먼저 P값이 일치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요 전체 덩어리를 내가 X로 고칠 건데, A 플러스 PK 전체를 X로 바꾸면서 유식에다가 0 집어넣어서 아래 끝, N 집어넣어서 위 끝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이게 바로 이 원리나 마찬가지야. A에서 B까지. 0이면 왼쪽 끝, N이면 오른쪽 끝. 똑같은 얘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워두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방식으로 고칠 때는 이 결과가 이거다 그거야. 결과를 분석해보니까 N분의 PK가 X로 고쳐지고 N분의 P가 DX로 고쳐졌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한다고. 그래서 이거는 적분 구간을 0에서 P까지로 접고자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기억을 해두고 3번은 2번의 경우에서 특별하게 P를 1로 취하면 즉 적분 구간을 0에서 1까지로 잡는 방법이다. 제일 앞으로 많이 쓰이게 되는. 그래서 고친 결과를 분석해보면 이제 요식에서 P를 1로 취했다고 보면 돼. N분의 K는 X, N분의 1은 DX이다. 자, 이제 이과 가는 사람들은 나중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치환적분이라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게 다양한데 미적 원의 범위에서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요 대신에 P를 1로 잡았다고 보는 거야. 이렇게. 자, 지금부터 이제 적용하는 연습을 해보자. 자, 지금 내가 칠판에 써놓은 예를 잘 비교해봐. 이 고치는 방법이랑. 여기 보면 첫 번째 고치는 방법이 지금 n분의 3 시그마 1부터 n까지 여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부터 n이어도 되고 0부터 n-1이어도 되고 차이가 없어. 그러면 1 플러스 n분의 2k 사승이다. 이 급수를 종족분으로 고치는 게 이제 목적인데 그러면 이걸 정의랑 비교를 해서 고치려면 한계가 있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고치는 방법이랑 딱 비교를 해보면 지금 첫 번째 방식부터 고쳐보면 첫 번째 방식으로 고칠 땐 제일 먼저 확인할 게 뭐라 그랬어? P값이 일치하는 걸 확인해야지.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었지. 자, 제일 먼저 확인할 게 P가 일치하는 걸 확인한다는 게 첫 번째 방식이었어. 아까 설명했던 거랑 잘 비교를 해봐. 근데 지금 일치가 안 돼 있어.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야. 급수를 종족분으로 고치는데 그럼 첫 번째 방식으로 고치려고 보니까 당장은 고칠 수가 없어. 일치를 시켜야 돼, 이거를. 그럼 얼마를 이틀시키는 게 적절한 거야? 자, 그 전에 미리 얘기할 거는 이거는 시그마 계산으로는 불가능하지? 시그마는 3차까지가 공식인데 4차 이상은 공식이 없지. 또 사실상 3차라고 하더라도 전개하면서 시그마 적용하는 것보다는 종족분으로 고치는 게 월등히 좋은 거야, 계산이. 원래 시그마 K 공식은 3차까지는 공식이 있긴 있지. 3차까지, 그지? 근데 실제로 1인대가 3차라고 하더라도 종족분으로 고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야. 계산 결과가. 자, 그러면 이거 딱 보면 이걸 일치시키기 위해서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당연히 2로 통일하는 게 적절하지. 3으로 통일하려면 이 안에 거 3으로 어떻게 바꾸겠어? 이게 복잡하지? 그러면 2로 통일하는 게 적절하다. 2. 그러면 여기 3이라는 수는 2라고 고쳤으니까 뭐라고 보면 돼? 2분의 3을 써주면 그러면 나눠지면 결국은 마찬가지겠죠. 어차피 상수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2를 만들기 위해서 2분의 3을 곱해주고 이렇게. 그러면 뒤에 건 이제 고쳐 써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1 플러스 n분의 2K의 4승. 일단은 고칠 수 있는 상태가 됐어. 첫 번째 방식대로 고쳐보면 어떻게 고치면 돼, 이제? 2분의 3은 건드리지 말고 인테그럴 내가 이 부분 전체를 x로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야. 일단 이 첫 번째 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 전체 덩어리가 x로 나왔어요. x로. 그러면 이걸 x로 고치게 되면 x 4승. 이렇게 이제 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는데 급수를 적분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구간을 어떻게 써야 되겠는가? 항상 구간은 x로 바뀐 식에다가 뭐가 x로 바뀌었는지 이 결과에다가 k에다가 0 집어넣어서 아래 끝, n 집어넣어서 위 끝. 그걸 틀로 딱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유식에다가 x로 바뀐 식에다가 k에다가 0 대입하면 1, k에다가 n 대입하면 3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이 정적분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쳐서 계산한다 그런 얘기죠. x 사승이면 5분의 1 x 5승. 계산까지 해보자. 2분의 3은 건드리지 말고 5분의 1 뽑아내고 여기다가 3 대입하면 3의 5승 마이너스 1의 5승. 이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이거? 이런 식으로 저 복잡한 급수를 이렇게 적분으로 고쳐가지고 계산할 수 있다. 첫 번째 방식으로 고칠 경우. 그러면 두 번째 방식으로 고치면 두 번째로 고칠 때는 0부터 p까지로 잡는 방법.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보니까 요까지를 일단 고쳐준다고 치고 여기는 뭐를 고칠 거냐면 n분의 2k p 값이 일치가 돼 있어. n분의 2k n분의 2 이거를 이 식이랑 딱 비교를 해봐. 이건 포인트가 뭐였어? 적분 구간을 0에서 p까지로 잡을 때는 n분의 pk를 x로 고친다고 했고 n분의 p를 dx로 바꾼다고 했어. 이 틀에다가 맞춰보자고. 그러면 적분 구간을 0에서 p까지로 잡는 방법. 2분의 3은 건드리지 말고 인테그랄 0부터 p가 얼마야? p가 2겠지. p를 2라고 잡고 n분의 pk를 x로 1 플러스 x의 4승 n분의 p를 dx로 n분의 2를 dx로 이렇게 고치면 되겠지. 이거를 적분에도 마찬가지가 나오겠지. 2분의 3 가만두고 1 플러스 x의 4승이니까 5분의 1 플러스 x의 5승 0부터 2까지. 그러면 2분의 3 5분의 1 여기에서 5분의 1은 뽑아냈고 2 대입하면 3의 5승 0 대입하면 1의 5승 똑같이 나오겠지. 근데 실제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 증명하는 방법은 원리는 이 식에서 평행이동을 써가지고 있는데 문제 나올 때마다 평행이동하고 그렇게 하기엔 엄청 불편한 거지. 그래서 공식처럼 외워두는 거지. 이렇게 고친 게 결과적으로 이렇게 고친 거랑 같다. 참고지 고르기 문제도 있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적분 구간을 0에서 1까지로 잡는 방법. 0에서 1까지로 잡을 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고치라 그랬어? 0에서 1까지로 잡을 때는 n분의 k만 x로 고치고 n분의 1만 dx로 고친다. 이것만 하면 되지. p를 맞출 필요도 없고. 자, 어떻게 맞춘다고 생각해 두느냐면 무조건 0에서 1까지 딱 써놓고 세 번째 방법 n분의 k만 x로 그러면 1 플러스 2x의 4승 그 다음에 n분의 1을 dx로 고친다고 했으니까 3은 앞으로 뽑아내야지. 내가 필요한 건 n분의 1이니까 3을 앞으로 뽑아내면 n분의 1을 dx로 고친다. 이거 이제 계산해주면 3은 그냥 두고 얘를 적분할 때는 1차식은 x로 취급해서 적분이 가능하지. x가 아닌 거를 x로 취급할 때 1차일 때만 가능하다 그랬지? 요걸 한 문자로 보면 5분의 1 플러스 2x의 5승 나왔는데 또 뭐를 곱한다 그랬어? x가 아닌 거를 x로 취급할 때는 1차 한계수를 역수취해서 곱한다. 2분의 1이 빠져나와야지. 이렇게 여기에다가 0부터 1까지. 그러면 2호 10분의 3. 10분의 3 똑같아.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하면 여기다가 2를 대입하면 3의 5승 0을 대입하면 1의 5승 똑같이 나오게 돼 있지. 자, 결과적으로는 같지만 풀이 방식의 차이가 있는 거고 세 가지 틀을 딱 알아두는 거야. 확실히 이제 복습을 해놔야 되고 여기가 원래 참 어려워하는 데 중에 하나야. 헷갈려 처음에. 어려서라기보다는 헷갈려서인 거지 원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지. 문제 나올 때마다 이거를 정적분의 정의랑 비교해서 지금 이렇게 써놔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숫자로 실전적으로 막 돼 있으면 더 헷갈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치는 방법을 확실하게 익혀둬야 돼. 자, 8-2번.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옳게 나타내는 거. 자, 근데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려면 자, 고치는 방법 여기 먼저 이렇게 답이 한 개겠지만
다양하게 한번 풀어보자. 자,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첫 번째 방식으로 풀려면 여기 n분의 1이라는 식이 있는데 이건 여기 쓰나 아니면 여기 쓰나 똑같아. 이건 여기까지는 끌어낼 수가 있어. 굳이 끌어내지 않아도 돼. 여기다 그냥 두고 해도 되는데 내가 말하는 것이 n분의 p라는 거는 여기 쓰나 아니면 여기 쓰나 의미가 똑같은 거야. 왜 그러냐면 시그마 변수가 k가 변수지. k가 변수이기 때문에 n분의 p는 상수야. 그럼 n분의 p는 들락날락 해도 상관이 없어. 상수는 시그마 앞으로 뽑아낼 수 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n분의 p가 여기까지 나가면 안 되지. 여긴 리미트의 변수는 n이 변수니까 그건 여기까지 나갈 수가 없지만 여기 쓰나 여기 쓰나 그거는 의미가 같다고 보면 돼. 지금 일부러 안쪽에다가 준 거지. 그럼 뭐 여기다 그냥 두고 생각해도 되고 뽑아내도 되고. 그러면 첫 번째 방식으로 고치려면 n분의 k의 곱해진 수가 b-a야. 그럼 분자에는 b-a가 필요하지. 그렇다면 첫 번째 방식으로 고치려면 리미트 n이 뭔데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에 a 플러스 n분의 b-a k인데 b-a k. 그러면 여기는 원래 뭐가 필요하냐면 n분의 b-a가 필요해. 그러면 없는 거를 b-a에 썼으니까 b-a분의 1 만들어줘야 내용이 성립하는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고쳐서 b-a분의 1은 건드리지 말고 뒤에 거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거지. 자, 첫 번째 방식으로 고치면 인테그럴 이 전체를 x로 바꿀 건데 fx dx. 그러면 고친 x로 고친 식에다가 k에다가 0 넣어주면 a, k에다가 n 대입하면 어떻게 돼? a 플러스 b-a니까 b겠지. b. 이런 식으로 고칠 수가 있다. 이렇게. 근데 두 번째 방식은 여기까지는 똑같이 만들어 놓고 여기까지 똑같이 만들어 놓고 두 번째 방식으로 고칠 때 그럼 인테그럴 0부터 p까지 고치는 방법. 0부터 b-a까지. b-a분의 1은 앞에 있었고 b-a분의 1은 건드리지 말고 0부터 b-a까지. 그러면 n분의 pk를 x로 고친다. 요걸 x로 고쳐야지. f의 a 플러스 x. n분의 p를 dx로 고친다. 이런 방식으로 고쳐도 되지. 두 번째 방식으로 고치면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또 세 번째 방식으로 고치면 아예 이걸 맞출 필요도 없지. n분의 1을 dx로 고칠 건데 그럼 인테그럴 0부터 1까지 딱 써놓고 n분의 k는 x로. 그래서 f에다가 a 플러스 b-a x 이렇게 써두고 그 다음에 n분의 1은 dx로 고친다. 세 번째 방식. 어느 게 간단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 지금 고치는 방법 자체만 보면 세 번째가 제일 쉽지. 맞출 필요도 없고 구간도 0에서 1까지보다 더 쉬운 구간이 어디 있겠어. 그죠? 근데 이게 이제 참고 이제 고르기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 원리에 따라서 고칠 줄 알아야지.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방법 이걸 다 익혀놔야 돼. 자, 이번에는 이런 유형을 한번 봐보자. 리미트 n이 먼데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여기가 k 사승이라고 되어 있으면 네모 칸에 들어와야 되는 식에 뭐가 들어오면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겠는가? 자, 요거는 결론적으로는 요거보다 한 차수가 높은 n의 5승분의 1의 형태. 물론 분자는 1이 아니어도 되지. 숫자는 조작하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문자에 관해서는 n의 5승분의 1의 구조가 들어온다면 정적분으로 고칠 수가 있다. 자, 이제 왜 그런가 이유를 봐보자. 이런 예를 들어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의 5승분의 1이 있으면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4승.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 이번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를 n분의 1만 남겨두고 어차피 시그마의 변수는 k가 변수야. k가 변수니까 n 같은 건 들락날락해도 상관이 없지. 그럼 여기 앞쪽에 n분의 1만 남겨두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의 4승이 들어가서 왜냐면 n분의 k와 n분의 1의 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알아두면 돼. 여러분들 0에서 1까지 고치는 걸 예를 들어 보면 n분의 k와 n분의 1이 필요하다.
뭐 숫자는 신경 쓰지 말고 조작하면 되니까. 그렇다면 n분의 1만 남겨두고 n분의 n의 4승이 안으로 들어가면 여기는 n분의 k의 4승이라고 묶일 수가 있지. 자, 그러면 이 급수를 정적분으로 쳤더니 자, 구조가 딱 나왔지. 그러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n분의 k를 x로 n분의 1은 dx로 이렇게 정적분으로 고칠 수 있지. 얘를 계산하면 5분의 1 나오겠죠. 5분의 1. 어쨌든 간에 이렇게 고칠 수가 있다. 그러면 네모 칸에 들어와야 될 게 n의 5승분의 1의 형태가 딱 들어와 있으면 정적분이 될 수 있다. 얘보다 한 차수가 높은. 그런데 그렇다면 6승이나 7승 같이 높은 게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뭐 예를 들어 6승분의 1이 들어왔다고 치죠. 여기가 n의 6승분의 1 시그마 k 4승. 이 경우는 이걸 적분으로 고치려면 n분의 1 n의 6승분의 1 차수가 분모에 남아도는 거예요. 분모에 n분의 1 뽑아두고 다시 뒤에 거를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4승이라고 고쳤다고 쳐봐. 그럼 지금은 어떻게 되겠나 생각을 해봐. 리미트의 성질에서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면 따로따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앞에 거는 0으로 수렴했지. 뒤에 거는 뭘로 수렴했어? 여기다가 리미트 씌웠다는 얘기는 결국은 정적분의 값이니까 이렇게 정적분으로 고쳐질 수 있다는 얘기는 실제로 5분의 1로 수렴했지. 그러면 앞에 거도 수렴하고 뒤에 거도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적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0에다가 곱하나마나 0이겠지. 분모 쪽이 필요한 것보다 더 큰 차수가 나와 있을 때는 0 되게 돼 있는 거지, 결론적으로. 또 이번엔 n의 5승분의 1이 필요한데 분모에 모자란다. n의 5승보다 낮은 차수가 들어있으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 당연히 발산하겠지.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n의 4승분의 1이 들어왔다고 쳐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4승. 그렇다면 지금은 리미트 1이 먼 데로 갈 때 여기 필요한 거는 n분의 1이 필요하니까 지금 n을 맞춰주고 n 곱하기 n의 5승분의 1이라고 보면 되겠지.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4승이다. 뭔 얘기인지 알겠지? 여기 이걸 고치다 보니까 n의 5승분의 1을 썼으니까 n을 곱해줘야지 4승이 되겠지. 그렇다면 앞에 거는 무한대로 발산하고 얘는 수렴했어. 뒤에 거는 5분의 1로 수렴했는데 앞에 게 무한대로 발산했어. 그럼 당연히 무한대로 발산이지. 그래서 딱 알맞게 왔을 때 정적분으로 고쳐져서 5분의 1인 거고 그거보다 큰 차수가 들어오게 되면 0이 되는 거고 낮은 차수가 들어오면 발산하게 돼 있다. 이렇게 이제 적용할 수가 있지. 자, 8-4번의 2번. 여기 뭐 5승, 6승 같은 거는 시그마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지? 2차까지는, 3차까지는 원래 공식 적용이 가능하지만. 자, 근데 5차나 6차 같은 건 무조건 극한 계산은 불가능하고 시그마 계산이 안 되니까. 일단 정적분으로 고칠 걸 염두에 둬야 돼. 자,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고치나 잘 봐. 일단은 첫 단계로 시그마로 먼저 고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6승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 그 다음에 이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의 5승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그러면 좀 전에 공부했던 거 예를 들어 k가 있으면 k의 1승이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정적분으로 고치려면 n제곱분의 1이 필요하다. 그래야지 n분의 k 넣어가지고 맞춰주고 n분의 1이 남아있지. 여기는 k 6승이니까 n의 7승분의 1이 필요하다. 여기는 k 제곱이니까 한 차도 높은 n의 3승분의 1이 필요하고 여기는 n의 6승분의 1이 필요하다. 자, 일단 이렇게 맞추고 나서 다시 한번 식을 확실하게 이제 만들어 보면 자, 제일 앞에 있는 거는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
이렇게 고쳐주고, 두 번째 거는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6승 그렇게 돼 있을 거고, 자, 이거는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식은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5승이 필요할 거다. 이렇게. 그러면 각각을 종족분으로 고쳤더니 맨 앞에 걸 종족분으로 고치면 어떻게 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dx 곱하기 종족분 4개를 만들어야지. 4개. 각각이 수렴하면 극한 성질에서 각각 수렴한다면 따로따로 분리해서 적용이 가능하다.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6승 dx, 이거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제곱 dx, 이건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5승 dx. 각각을 계산해주면 값이겠지. 이렇게 급수를 종족분으로 고쳐서. 괄호 4번은 여기 보니까 오타네, 오타. 이 앞쪽에 n제곱분의 1이 있어야지 가능해. 그거 이제 오타야, 오타. 이제 풀어보자. 리미트 이니먼 내려갈 때 n제곱분의 1. 일단 시그마로 고치면 k는 1부터 n까지 시그마로 고치니까 루트 n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럼 이걸 이제 종족분으로 고치려면 리미트 이니먼 내려갈 때 n분의 1만 살려두고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1이 근호 안에 들어갈 때는 n제곱분의 1로 들어가지. 그러면 n제곱분의 n제곱 마이너스 k제곱이니까 양쪽으로 가르며 1 마이너스 n분의 k의 제곱. 이걸 적분으로 고치니까 그냥 세 번째 방식 0부터 1까지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dx라고 고칠 수가 있지.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문과 범위에서 이렇게 근호 안에 2차가 들어있는 이런 형태가 만약에 나오게 되면 식으로 계산이 불가능해. 현재 미적 1에서 계산이 불가능하고, 이런 것들은 그림을 통해서 구하라는 뜻이야. 이건 족분할 수가 없지. 당장 식으로는 이 전체 덩어리를 x라고 볼 수가 없지. 그런 건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럴 땐 여러분들이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방법이다. 이 무리함수 그래프 그려보자. 양변을 제곱하면 어떻게 돼? 무리함수에서 근호 안에 1차가 들어있을 땐 반품을 써내었지만 지금은 2차가 들어있어. 마이너스. 이건 양변을 제곱하면 1 마이너스 x제곱. 따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원이 나왔지, 원. 자, 원은 원인데 어떻게 되는 원이냐면 항상 무리함수 그래프는 y범위가 중요했지. y범위. 루트가 되어 있는 건 무조건 0 이상이야. 0 이상. 이게 0 이상인데 루트 씌워도 0 이상이지, 그러면. 즉 y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원은 원인데 위쪽 반원이다. 원래는 원이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1인 원이지만 이건 위쪽 반원이지. 위에 반만 살려야지. y가 0 이상이니까. 원래 원의 방정식은 전체가 다 되어 있지만 위쪽 반원이라고. 0 이상이니까. 이걸 어디를 적분했느냐면 0부터 1까지를 종족분했어. 즉 4분원의 넓이지. 4분원의 넓이. 반지름이 1인 4분원. 파이 r제곱 4로 나눠서 4분의 파이. 이게 종족분의 결과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으로 적분할 수 없는 경우는 이런 경우인데, 이런 건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해하고 풀 수가 있는 거야.